오늘 이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년, 신묘월, 기요일, 경호시의 사주인데요. 사주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 어떤 오행의 기운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연주하고 월주의 사령부를 월지로 보고요. 일주하고 시주의 사령부를 일지로 봐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월지를 비겁이나 인성으로 두었을 경우 이거를 등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뿌리로 확실하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지를 비겁이나 인성으로 두면 뭐라고 할까요? 얘는 득지라고 하죠. 이 사주는 신령실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약합니다. 신약하다라는 건 일간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서 약하다는 뜻이죠. 자아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외부 환경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주변 환경이 좀 많이 휩쓸립니다. 왜? 신약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하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사주가 일단 금식상이 정말 과다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기토가 여기 시지 오화에 뿌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억부적인 관점에서는 용신이 화인성이 되고요. 휘신이 용신을 생해주는 거죠. 이거는 목 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운에서 목이나 화가 들어오면 유리하게 흐른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균형을 깨트리는 기운, 그게 뭘까요? 금식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금식상이 아니고요. 이 사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재성입니다. 그리고 구신이 금식상이 돼요. 수가 없거든요, 이 사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들어오면 금생수가 강하게 되면서 운이 좀 불리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원국에는 없지만 수가 기신이 돼요. 이런 사주들 볼 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신이 뭐냐? 이제 토 비겁이 됩니다. 토는 들어올수록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사주가 일단 토 식상으로 워낙 강하게 기운이 설계되는 구조인데 토 비겁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힘을 견지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용의기관신을 이렇게 적었지만 어쩌면 이 사주는 용의기관신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건강적인 관점에서 지금 묘유쟁충이 돼 있잖아요. 이 사주 원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픔으로 다가오기 쉽다고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와 화의 충을 보통 정신건강의 불안정으로 보고요. 금과 목의 충을 이제 신체, 외상, 사건, 사고로 보통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묘유쟁충이 좀 세게 돼 있으면 사실 이 목의 기운을 일단은 좀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분 사주하고 지금 사연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요약한 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체능에 재능이 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전부 다 손에 꼽힐 만큼 예체능계에서는 전부 다 본인이 잘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체능의 인자를 사주에서 뭐로 보죠? 식상으로 보잖아요. 왜? 식상이 나를 표현하는 힘이니까. 나를 외부 세계로 드러내는 힘이죠. 그리고 손과 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식상이 발달된 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표현도 또 다채롭게 하고 그래서 뭐 몸을 쓰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 강점이 좀 있죠. 어렸을 때 예체능으로 본인이 학교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도 꽤 잘하셔가지고요.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어렸을 때 대운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대운이 유리하게 흐르냐 또는 불리하게 흐르냐에 따라서 환경적인 지원을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어렵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사주의 용의기관신을 정리를 하면서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환경적으로 불리함이 좀 생기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렸을 때 임진대운이 들어왔는데 진토가 어떻게 되나요? 진유합을 해서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대운이 기호신으로 되죠. 11세부터는 계사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사화가 화잖아요. 제가 아까 용신이 화라 그랬죠. 화가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흘러요. 그런데 사화가 또 어떻게 돼요? 사유합을 하면서 금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기반이라고 해요. 기반. 용의신이 기구신으로 바뀐다. 이런 걸 기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기운이 불리한 기구신으로 바뀌면 급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운을 내가 유리하게 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파이님들이 사주를 보실 때 내가 어렸을 때 뭐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집안에 도움이 좀 부족했다거나 또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대운의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 대운의 흐름이 좀 많이 불리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진학의 시기랑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20살에 아버지 대출금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때가 20살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쓰는 만세력의 연도 표기가 1년씩 좀 느리게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19라고 써있는데 아마 이때가 20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진토가 진유합으로 금으로 바뀌고 대운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때 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본인이 과외도 하고 열심히 등록금을 벌려고 했지만 또 아버지도 대출을 받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학업을 좀 이어가기 어렵게 돼서 21살 때 결국에는 대학교 휴학하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사년도도 어때요? 화가 사유합이 돼서 금으로 바뀌죠. 저는 이때 2년의 흐름이 대운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불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살부터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해서 열심히 이제 몸이 부셔져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셨대요. 힘들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치신 거죠. 몸의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때 그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자가면역성 질환이 생겼다 하시더라고요. 눈에 마음의 병으로 눈에 자가면역성 질환이 생겼고 심령 위기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제가 아까 원국을 볼 때 이사주가 묘유쟁충으로 목이 좀 깨져 있다고 했잖아요. 외상으로 드러나기 쉽다고 했는데 목이 상징하는 게 뭐죠? 시신경, 척추, 관절 그리고 근육입니다. 화는요 각막이에요. 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행에 따라서 어떤 신체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부위가 취약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오행으로 우리가 건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오행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목 오행이 깨져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수가 들어오면 업부적으로는 귀신이라서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적으로는 괜찮거든요. 왜? 업부하고요 건강이 완전 반대로 흘러요. 수가 들어오면 운은 불리하게 흐르는데 수생목이 되면서 여기서 취약한 목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때 수가 들어오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개수가? 힘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많이 불안정합니다. 왜냐? 원국의 지지를 보시면 지장간에 수오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의 뿌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개수가 미토 위에서 12연성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묘지에 놓여요. 묘지. 그러니까 묘지에 놓인다고 해서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불안정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사주 원국을 보면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건강적으로 일단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때 이게 어떤 몸의 질병으로 바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분이 몸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했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사주가 인성이 중요한 사주라고 했었죠. 용신이기도 하고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종교, 기도, 명상, 마음의 안정감, 자격증. 근데 종교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질환이 멈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의지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25살 때부터요 뮤지컬 극단에 입단해서 뮤지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식상이 강하게 들어올 때 자기를 표현하는 쪽으로 식상을 아름답게 이제 쓰셨는데 극단에 들어가셔서 뮤지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국내하고 해외를 오가면서 공연을 하세요. 26살 때 뮤지컬 일로 베트남에 이제 가셨는데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동료하고 갈등이 생겨서 좀 크게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또 영상 초반에 그랬잖아요. 수하고 화의 충 이게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정신적인 건강, 멘탈. 근데 좌우쟁충이 되죠. 그래서 이 수기가 사실 깨져서 와요. 귀신이긴 한데. 그리고 무토가 수를 극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해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동료와의 갈등으로 좀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동료와의 갈등. 가까운 사람은 식상이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애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동료는 재성이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렇게 보면 사주가. 근데 이분이 또 많이 힘드셨던 게 29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때입니다. 근데 축토가 또 유축합이 돼서 금으로 바뀌죠. 운이 좀 불리하게 흘러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반년쯤 지난 후에 공황증세로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금으로 바뀌는 건 좀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행인 건 이분께서 30살에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문해창작이나 국문과 이거 같이 전공을 하시는데요. 이때 인목이 인호합이 되면서 화로 바뀌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 왜? 화가 금을 극하니까요.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호합이 돼서 합화가 돼서 화가 금을 극하게 되는 건 저는 이 시기에는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 뒤늦게 대학에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재밌는 건 이때 담당 교수님에게 비평의 소질이 있다라는 평을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비평의 자질이 있다. 비평. 이게 뭐죠? 정확히 금식상이죠. 금식상. 사실 식상 중에서도 식신하고 상관을 좀 나누면 식신은 어떤 예술적인 글쓰기. 근데 상관은 비평적 언어에 좀 강해요. 그런데 오행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식상이 뭐냐면 금식상이잖아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평론가로 이때 데뷔를 하셨으면 정말 한국 문단에서 자기의 영역을 금방 확보하는 그런 명망 있는 평론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국가장학생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3년 내내 학비를 받아서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데요. 안타깝게 교수님께서 대학원 진학을 권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면 35세 이때 이제 공부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대학원에 그냥 들어가셨으면 나의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화의균을 내가 끌어오는 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석사나 박사를 내가 마치면 그러면 사실 그 뒤에 운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내가 운이 불리할 때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성을 내가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걸로 끌어쓰지 못했다는 게 사실 살짝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41살에 이제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때인데요. 이때 축토는 유축합이 돼서 금으로 바뀌지만 대운의 미토하고 축미충을 또 해요. 그리고 을신충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토가 나에게 도움은 되지만 사실 많이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면 대운하고요 세운이 함께 충을 하는 걸 전극이라고 해요. 전극이 일어나면 내 사주의 불안정성이 되게 커집니다. 저는 이거를 그 시계 제로의 상황에 좀 비유하는데 영화 미스트를 보면 그 마트가 무대인데 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요. 근데 어떤 괴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사라져요. 근데 괴물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이 전극을 저는 그런 상황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내 사주에서는 참 중요한 기운이잖아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 충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근데 이 을목이 을신충, 을경합, 을신충, 을신충이 되면서 많이 깨져요. 이 사실 미토가 원래는 묘미합이 돼서 얘가 목으로 가면 을목의 뿌리가 되는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충미충도 되고 을신충도 되니까 을목이 또 아작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해는 저는 포켓세운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불리한 해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서 22년도 이민년 초반에도 잠도 못 자고 공황증세로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것도 전극이죠. 병임충, 인신충. 병화가 나에게 참 중요한 기운인데 이게 충을 합니다. 이런 게 좀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때도 공황증세가 좀 심해졌다 하셨는데요. 공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본다고 했죠? 수하고 화의 안정성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충이 되면서 좀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갑진년에는 이제 허리디스크 증세로 크게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진토가 진유합이 돼서 금으로 바뀌고 얘가 목을 또 지지가 천간을 극하죠. 이거를 절각이라고 합니다. 절각. 지지가 천간의 용의신을 극하는 걸. 그래서 운의 흐름이 사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이 되게 크게 계속 왔다라고 봐요. 지금 이거 사주 사연 신청하신 선생님이 활동명이 이제 숫자 100, TH 100번째 이렇게 활동명을 좀 적어주셨는데 저에게 사연을 적어주시면서 본인이 사주 공부를 했을 때 월주에서 일주로 넘어가는 교운기 때 힘든 일이 좀 겹쳐서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묘화실론으로 보면요. 연주를 태어나서부터 15세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월주는 20세에서 40세까지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20세에서 35세까지로 보는 관점도 있고 학자마다 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 금묘화실론에 입각해서 이 월주에서 일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에서 이제 딱 중반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교구운기 때 되게 힘든 일이 좀 겹쳐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에서 월주까지를 40세로 보고 그러니까 월주를 40세까지로 보고요. 일주를 그 이후로 보면 이제 40 전후로 해가지고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금묘화실론으로 사주를 보진 않습니다. 저는 월지를요. 연주하고 월주를 제가 무의식 영역으로 볼 때 월지는 저는 무의식의 터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DNA 같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 같은 거예요. 욕망. 어떤 욕망? 근원적인 욕망. 물론 연주를 조상으로 보고 월주를 부모로 보고 시주를 자녀로 보잖아요. 근데 자녀 운을 시주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해요. 자녀의 사주를 따로 봐야지. 근데 왜 옛날에는 연주를 조상, 월주를 부모로 봤을까? 이해는 됩니다. 이 명리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던 게 이해는 돼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이 가문 중심 체제로 계속 나의 어떤 사회적인 쓰임을 핏줄로 증명하려고 했다 보니까
근데 현대에 와서는 저는 이걸 근원적인 욕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지의 평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묘유쟁청으로 깨져 있다. 그래서 얘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얘가 또 천간에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작용력이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봐요. 그럼 이러면 평관적인 욕망이 좀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직업적으로 쓰기 좋은 인자는 식신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좋냐라고 했을 때 인성을 갖추고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식상이 너무 강하니까. 이분이 이제 뮤지컬 활동도 하셨고 국문과랑 문창과 복수 전공하면서 비평가로도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고 하셨는데, 만약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대학원에서 계속 학자의 길로 나아갔다면 저는 아주 뛰어난 교육자가 됐거나 또는 비평을 해서 등단을 했다면 훌륭한 문학 비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또는 평론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채우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내년에 병원연에는 이 병화가 병신합이 돼서 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러면 수국화가 되면서 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살짝 떨어집니다. 정민연에는 다행인 게 이 미토가 묘미합이 되면서 원국에서의 묘유쟁충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미토가 또 목으로 바뀌는 것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27년도까지의 운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을 보면요. 원래 이제 출판사에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신 적도 있었고, 이전에 명상원도 다녀오고 내면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명리 공부도 하고, 근데 내가 뭔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싶긴 했는데 끝까지 결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식상과 무재성 때문일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식상생재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식상을 원인으로 보고요, 재성을 결과로 보는 관점도 있긴 합니다. 재성은 뭔가를 마무리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재성은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는 힘으로도 보긴 해요. 근데 전 이 사주에서 치우쳐진 원인이 인성이 좀 약해서라고 봅니다. 인성을 내가 좀 더 강하게 써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이 사주는 시주에서 오화가 상당히 강한 간지이지만 목생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이 편인이 절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정성이 좀 크다고 봐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고. 일단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화가 용신이라고 보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네, 화가 용신입니다. 그리고 월지의 목이 주변 식신으로 인해서 제살이 됐다고 볼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이거는 제살이라고 하면 평간의 어떤 부정성이 아름답게 제어되는 경우, 아름답게를 바꾸면은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경우죠. 근데 이건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와장창 깨져요. 허리 디스크가 온 것도 저는 이 평간이, 이 모고행이 깨져서라고 보거든요. 묘유쟁충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식신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거는 제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간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평간의 기운이 잘 쓰이면요, 이게 삶에 약간 명랑함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도 그 밀어붙이는 과격한 힘, 에이씨 씨발 내가 어떤가 보자, 인생이 힘든 거 알겠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바꿀 거야, 니들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두고 봐,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이를 갈면서 나를 갈고 닦는 힘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인성하고 관성을 좀 잘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디자인 회사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근무하셨을 때 디자인으로 일을 하셨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일을 하면 어떨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질 않는다. 그리고 극신약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인지도 모르겠다 하셨는데, 극신약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체력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주가, 금식상이 강한 사주가 좀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죠.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민하기도 하고 나를 좀 괴롭히는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극신약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거는 운에 따라 달라요. 운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화하고 토하고 목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사업하기에도 이제 괜찮다라고 봐요. 왜? 신약한 일간의 힘을 키워주는 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26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26년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흐름이, 상반기란다. 27년까지는 운의 흐름이 매우 좋음. 그런데 28년도는 어떻냐? 이 무토가 기토에게는 도움은 되는데요, 식상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기운연도도 마찬가지고 2030년은 괜찮습니다. 오수랍이 되면서 묘수랍도 되고, 이런 경우는 얘가 화로 바뀌어서 금을 녹여요.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배운 카드나 이런 걸로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내게 주어진 좀 마지막 기회를 좀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자기의 재성이 수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무형가치 자산을 공부해도 되겠냐라고 하셨는데, 화기운이 강해지는 올해 일단은요, 좀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자격증을 네일 배움 카드로 딴다고 하더라도 식상의 자격증이 있을 거고 인성의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식상의 자격증이 말 그대로 취미 활동이나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간단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인성이 뜻하는 거는 좀 아카데믹한 학문 쪽이죠. 그래서 네일 배움 카드로 뭔가 배우실 때요. 뭐 카페, 바리스타 이렇게 좀 쉬운 거 말고 차라리 내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한식조리사 자격증 정도는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는 요리에도 소질이 있는 사주라고 봅니다. 디자인적인 센스도 있고요. 그리고 적성하고 직업 방향인데 일단은 식상을 좀 잘 쓸 수 있는 쪽이 뭘까요? 어렸을 때 예체능 잘하셨다고 했는데 표현과 관련된 거죠. 뭐 미술이나 강의도 괜찮고요. 요리도 괜찮습니다. 뭐 디자인 다 맞는데 지금 디자인하고 뭐 미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강의하거나 요리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2-3달 전에 이제 벌레에게 물렸는데 과다 면역 반응으로 알러지가 몸 전체 피부에 퍼진 적이 있대요. 근데 금오행이 뭐예요? 피부잖아요. 피부에 좀 취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적으로 이제 무신년, 기운년 같은 경우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는 폐렴 같은 거. 왜? 금이 피부기도 하고 폐나 대장이나 항문이나 호흡계통이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방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공개통변을 하겠다고 가지고 온 사주인데 정말 비평적인 자질도 뛰어나고 소설을 쓰더라도 잘할 수 있고 요리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주로 보거든요. 일단은 26년하고 27년은 내가 뭘 하든 일어서기가 너무 좋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좀 나아질 거고요. 왜? 나한테 필요한 화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일 배움 카드로 뭔가를 배워야겠다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좀 요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제과나 제빵하고 요리요. 왜? 제가 제빵이 화하고 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거나 이런 거는 운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저 요거 배워가지고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쪽으로 아예 빠지시면 좋겠어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아니면 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게 일단은 26년하고 27년의 운이 나에게 좀 유리하게 들어오고 26년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절로 들어오는데 이게 절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걸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극 뭐 1막 2장 끝나고 2막 넘어가는 것처럼 아예 생애 환경이 확 바뀌는 그림이에요. 인성의 절을 내가 의미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배워야죠. 인성으로. 그래서 일단은 네일 배움 카드로 뭔가 배운다고 한다면 식상하고 관련 있는 거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식상하고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렇게 하셔야 저는 백스, 이 사주 신청하신 선생님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의 우호적인 기운을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통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것만 제가 미리 선정을 해서 지금 라이브 할 때마다 사주를 봐드린다고 했고요. 사실 사주 상담은 아니에요. 이게 공개통변입니다. 사주를 상담할 때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정확히 명주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봐드리는데 이거는 사전에 보여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제가 사주하고 연도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사주를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라 공개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코 명리 뿅! 사이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구글에서 초코서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 거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공개통변, 사주통변 여기 신청 안내 있거든요. 초코서당 구독자 전용 공개 사주통변 신청 안내 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해서 공개통변 신청할 수 있는지 나와요. 요거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아마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선정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리 감안을 하시면 좋겠어요. 연도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최대한 좀 자세히 적어주시고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어쨌든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한번 공개통변 라이브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초코 명리 뿅!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연말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부금을 모았어요. 420 얼마인가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돈을 좀 보태서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요. 오늘 여기 여울돌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50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증서도 받았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 한번 올릴게요. 이 여울돌이 제가 좀 놀랐는데 상근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전부 다 직장인이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단체래요. 왜냐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냥 단돈 100원이라도 진짜 아동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전 직원이 다 회사원이에요. 다 회사원. 돌아가면서
출근해가지고 연차 내고 그냥 전화 받고 막 후원 안내해주고 이런 단체더라고요. 제가 냈던 오늘 기부했던 500만 원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동 40명에게 n분의 1로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전달이 되고 보니까 12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근데 제가 그 아동이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예. 정말 희귀질환이 많더라고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제가 다 보고 어쨌든 500만 원을 전달하게 됐는데 그 한 가정당 12만 5천 원밖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500이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만 5천 원씩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부금이 더 많이 모이면 좋겠고 저도 기부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변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계시면 여기 후원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26년부터 언제 어떤 분이 얼마 후원을 해주셨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적을 겁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할 거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개 통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부금으로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면요 제 거 강의가 나와요.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인데요 제가 요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VOD 강의 원래가 이게 한 156만 5천 원짜리 강의인데요. 요거 지금 1시간 19분 남았네요. 12시 전까지 해가지고 31만 3천 원 할인해서 지금 강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공부하실 분들 계시면 제 강의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적으로는 당연히 병원연이 내일부터 1월 1일 된다고 병원연이 아니죠. 입춘이 지나야죠. 2월 초가. 아직 을사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25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모두 편히 쉬시고요. 내일 1월 1일 휴일도 가족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